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이징랜드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징랜드가 금요일 날 20% 강세를 보였고요. 목요일 날 그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서도 한 15% 정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간 등락률을 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떴어요. 35%. 그쵸?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가격에 의해서 매매를 하고, 그리고 주식은 선반영하는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내용 시작합니다. 자, 에이징랜드는 TSMC의 디자인하우스. 자, 디자인하우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TSMC는 설계도를 받아와서 반도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계도는 어디서 나와요? 엔비디아, AMD, 애플, 인텔 이런 쪽에서 나와요. 근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자체 파운드리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은 거의 일이 없다고 보면 되고, AMD, 애플, 엔비디아의 모든 일을, 뭐 모든이라고 하긴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일을 TSMC에서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2등이 어디예요? 삼성 파운드리예요. 그러면 TSMC에서 그냥 받느냐? 그게 아니라 중간에 한 단계를 거칩니다. 자, TSMC에서는 딱 찍어내는 일만 하고요. 그 찍어내기 전에 어떤 장비를 쓰고 뭘 하고 이런 세부 사항들, 그쵸? 잡일이에요, 그냥. 그 잡일을 TSMC에서 하지 말고 맡깁니다. 그걸 가지고 디자인을 한다고 해가지고 디자인하우스라고 부릅니다. 에이징랜드는 TSMC의 공식 디자인하우스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있죠. 뭐 가온칩스도 같은 일을 하고 있고요. AD 테크놀로지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는, 그쵸? 에이징랜드는 TSMC의 공식 파트너고요. 가온칩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그쵸? 삼성 파운드리의 공식 파트너입니다. 자, 그러면 답 나왔죠? 지금 디자인하우스들이 모두 강세입니다. 왜 이런 강세가 나올지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자고요. 자, 보세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오니까 당연히 디자인하우스가 잘 될 것이다. 오케이. 그 말도 맞긴 맞지만 반만 맞아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의 엔비디아가 독점을 했는데 그 독점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지죠. 근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AI의 개화 시기는 이제 들어왔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밖에 더 없죠. 그쵸? 자, 요 내용입니다. 뭐 다른 내용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에이징랜드에서 여기 뉴로모픽 칩 개발 완료. 뉴로모픽 관련된 관련주가 있죠. 네페스 아크. 그렇죠? 그 지난주에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그 내용까지 제가 다 공개를 할 건데, 자, 보세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자, 요 내용 보세요. 올트먼에 이어 손정희까지 AI 반도체 패권 다툼 치열. 패권은 이미 엔비디아가 가져갔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니까 이쪽에서 개발에 들어간 거예요. 왜?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그럼 끝입니다. 끝이에요. 뭐가 끝이냐? 디자인하우스의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엔비디아와의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TSMC는 무한대로 찍어내고 어쩔 수 없이 삼성 파운드리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그쵸? 물량 자체, 찍어내는 물량 자체, 결국에 패권을 가져가는 건 엔비디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엔비디아만의 물량을 소화하고 AMD만의 물량을 소화하고 애플의 물량만을 소화하던 TSMC나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는 새롭게 진입하는 기업들의 물량까지 소화하게 되니까 당연히 일거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가 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쵸? 제가 최소한의 이 정도 얘기를 할 정도는 자격이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인증을 먼저 할게요. 자, 지금 조회를 제가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조회를 누르고 있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고요.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 1694번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입니다. 지난 금요일까지죠. 자, 그 기간 동안 내 계좌 수익률은 465%. 사실상 코스피 등락률 그리고 코스닥 등락률에 비하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 제가 계좌 수익을 오픈을 하는 건 손실 본 내용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종목 하나 잡아서 운 좋게 수익 낸 게 아니라는 거죠. 계좌 수익률은. 그쵸?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지 그 내용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다. 그쵸? 자, 1월 달에 강세를 보이고 2월 달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은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예요. 그쵸? 딱 요 몇 종목만 딱 볼게요. 아,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죠. 뭐 자동차, 로봇 뭐 이런 쪽도 있었는데 그 내용도 같이 간단하게 체크해 볼게요. 우선 반도체를 보면 가온칩스에 대해서 보면은 자 보세요. 1월 달에 제가 매매를 계속적으로 해왔죠. 이 뒤쪽에선 제가 매매를 못했습니다. 다른 종목을 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1월 달에 6%, 10%,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수익을 실현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아까 전에 계좌 수익에 다 반영이 된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어버브 반도체, 그렇죠. 당연히 반도체 종목이니까 매매를 해야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내가 한 4일 정도 만에 21%의 수익을 보고 빠졌고요. 바이오 쪽에서도 그렇죠. 충분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종목은 다 신고가 종목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겁니다. HLB 같은 경우에도 31% 수익,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전에 제가 유로모픽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페스, 아크, 그쵸. 네페스 아크도 유로모픽 관련된 종목이고요. 실제 제가 2월 달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쵸. 매도한 결과 32%의 수익을 보고 빠졌습니다. 모든 종목이 신고가 구간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최대 2주를 넘기지 않습니다. 보유 기간이. 그리고 이런 내용을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지금까지 보여드렸었던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2월 23일입니다. 그쵸? 2월 23일 금요일이죠. 이때 덕산테코피아 시장가 매수, 알테오젠 시장가 매수 다 장 시작 전이에요. 그랬을 때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이때부터 매수를 이어오고 그리고 또 매수를 하고 그리고 또 매도까지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이걸 분봉 타점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시가에 정확하게 체결된 내용이 있고 급등하기 전에도 그쵸 충분하게 매수 구간을 잡아갑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내가 수익을 내려면 이런 모든 종목들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돼요. 급등하는 모든 종목을 제가 거래를 하고 있고요. 물론 모든 부분을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계좌 수익을 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은 손실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실은 봅니다. 근데 손실을 보더라도 내가 그걸 압도할 만한 수익을 내야 계좌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지금 보여드리는 그쵸 신고가 종목만을 매매를 해야 된다.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들어오시고요. 다 무료로 진행을 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이 번호로요.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무엇보다 가격과 그리고 그 가격 전략의 기본이 되는 신고가 매매 전략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돈 못 법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었고 그리고 매매를 했었던 모든 종목들은 다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에이징랜드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파생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잘 들으세요. 에이징랜드는 다시 신고가를 갔습니다. 신고가를 가면 뭘 해야 돼요? 물량 소화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폭등하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뭐 차익 매물도 받아야 되고 그쵸 이쪽 구간에서 물려있던 물량에 대한 부분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단기간에 폭등한 부분도 있죠.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의 이 완만한 조정이라도 받고 가야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소통방도 들어오기 싫고 그냥 다 싫다 하면 팔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죠? 절대로 팔지 마시고 뭐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팔지 마세요. 팔지 말고 원리에 대해서는 알고 있자. 자 그런데 그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중에서 그렇죠? 디자인 하우스 중에서 지금 제일 강한 건 가온칩스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온칩스가 움직일 때 어떤 부분이 선행될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럼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았을 때 또는 하이닉스가 빠지지 않았을 때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엔비디아에서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지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추세를 이탈하는 상황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선반영한다고 했는데 추세를 이탈하기 위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앞으로 안 좋을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내용이 나올 때까지 원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가는 건 전 뭐 단타를 하진 않는데 스윙급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아까 전에 제가 다 보여드렸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에이징 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뭐 얼마에 잡을지 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에이징 랜드가 움직이기 위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에이징 랜드 여기 가온칩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처럼 디자인 하우스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쪽에서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선행해야 될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고요. 이런 부분이 하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격, 즉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는 가격대인데, 여기서 뭐 큰 폭으로 막 상승해서 시장 가격 부담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정을 피해갔을 때 내가 단기간의 수익을 다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정말 400%가 넘는 말도 안 되는 계좌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여기 뭐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가격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기준치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시점 자체도 바뀝니다. 그래서 실시간 타점은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을지, 그리고 기준치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에이징 랜드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기 뭐라 그랬어요? 2주 안에 뭐 해야 돼요? 수익 전환.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가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잡아야 된다.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이 신고가를 기반해서 있기 때문에 20페이지에 걸릴 정도로 좀 내용이 깁니다. 그렇죠?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너무 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엇보다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AI 반도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이징랜드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주식은 선반영한다. 가격이. 그렇죠? 그러면 올라가는 주식의 첫 번째 시작점, 즉 매매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시작점은 신고가다. 특정 기준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신고가를 거쳐서 주도주가 된다. 모든 주도주는 신고가를 거쳐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 나왔죠? 지금 주도주가, 아니 지금 신고가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내용 끝입니다. 이게.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죠? 절대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돈 못 벌어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그리고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